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교육 2월 초순 야마모토 신이치는 자신을 대신해 데블록 간부 근행회를 담당하는 이사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 간부와 간담을 나눴다. 이때 대블록을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화제로 떠올랐다. 신이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각 대블럭에는 총 블럭 간부가 담당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고 각 부에 대블럭 간부가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간부끼리의 단결입니다. 단결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대블럭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각각의 간부는 여기에 진실한 창각회가 있다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조직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강한 일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간부가 서로 힘을 합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격려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소중히 대해주는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위해주는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인간의 연대를 본 적이 없다. 나는 이곳에서 진정한 신심을 배웠다고 모든 사람이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대블록장, 지금의 지구부장과 대블록 담당원 여러분은 창각회 대블록이라는 성의 엄연한 성주이자 창각회 회장을 대신하는 분신이라고 자각했으면 합니다. 나는 각 대블록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대블록의 회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북돋으며 껴안는 듯한 심정으로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회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격려할까를 생각하며 나를 능가하는 격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최고 간부들은 신이치의 기백이 넘치는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모든 멤버가 공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창제와 홍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껏 공덕을 받고 행복해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학회 조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광선유포를 위해서입니다. 그 광선유포의 목적은 여러분이 공덕을 받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학회 활동입니다. 이 점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공덕을 받으면 어본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제목의 힘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진심으로 실감합니다. 환희가 넘치고 신심을 더욱 깊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공덕의 체험을 서로 이야기하며 기쁨과 확신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덕의 체험을 쌓아 확신이 깊어지고 신심의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불법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실천이 환희를 더욱 배증시킵니다. 그러므로 대블록 강화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대블록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덕을 받고 인간혁명하고 환희하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좌담회에서 공덕받은 체험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모든 멤버가 저요 하고 앞다퉈 손을 들며 서로 먼저 체험을 발표하려고 하는 대블록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화된 조직입니다. 그것은 통계 숫자만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최고 간부들은 의외라고 생각했다. 최고 간부들은 대블록 강화가 주제인 만큼 신이치가 담당 간부를 중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든지 대블록 간부나 블록 간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수회를 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조직의 제도적 대응에 눈을 돌리기에 앞서 신해치는 조직 활동에 활력이 생기게 하는 원천을 인간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분명히 밝히고자 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혁혁히 불타오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눈을 돌린다. 이것이 인간주의 지도자의 관점이다. 창가교육의 아버지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가 이렇게 외쳤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도 행복이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교육,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근본 목적이다. 1977년 2월 6일 저녁 야마모토 시니치는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소카 학원생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간담을 나눴다. 시니치는 무사시노의 대지에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힘차게 성장하는 봉추들의 늠름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기숙사 생활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학원생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 넘쳤다. 미래로 응비할 사명을 자각하고 학생과 교사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절차탁마하는 속하학원 인간교육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보는 듯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1970년대 전반부터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이가 급증한 데다 놀이터의 부족, 골절상을 입거나 위궤양 등에 걸린 어린이가 증가한 점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문부성의 교육과정 심의회는 1976년 12월 약 3년 동안의 심의를 정리해 자문에 응한 답변을 작성했다. 그 답변서에서 교육과정심의회는 여유롭고 충실한 학교생활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재나 수업 시간을 줄이도록 명확히 제시했다. 문부성은 이 답변서를 수렴해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신해치는 그러한 교육계의 동향을 주시하며 미래를 향해 곰곰이 사색을 거듭했다. 현상을 직시하며 제도를 개혁하는 일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지 어린이가 자각할 수 있게 해주고 한 사람에게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끌어내는 교육을 목표로 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갖도록 육성하지 않으면 여유롭고 충실한 학교 생활 실현을 목표로 삼는 교육이 자칫 심각한 학력 저하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의욕을 이끌어내려면 교사라는 인간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신이치는 이날 소카학원생과 간담이 끝나면 제1회 도쿄 교육부 근행회에 참석하자고 생각했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생각할수록 교육부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통감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신이치의 회장 취임 1주년이 되는 1961년 5월 3일에 본부 총회에서 탄생했다. 교육부는 창가학회의 원료를 계승하는 부서이다. 창가학회의 전신인 창가교육학회는 미래의 보배인 아동과 학생을 구하고 싶다는 심정에서 교육 개조를 내걸고 일어선 초대회장 마키코치 스네사부로가 창가교육학 체계를 발간한 데서 시작되었다. 당초 창가교육학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교육자였다. 신해치는 교육부가 마키코치의 교육 사상을 이어받아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의 성장을 도모했을 때 사회도 번영한다는 생각으로 교육부원 육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 교육부의 총회라고 들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했다.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만감이 어린 기원을 담아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 또 1964년에는 교육부 대표에게 법화 취요초를 몇 차례 나누어 강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원은 일기당천의 용자이고 사회를 변혁하는 커다란 사명이 있다. 신해치는 이렇게 확신했다. 사회는 인간이 만든 유기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젊은 혼을 어떻게 육성하느냐로 사회의 앞날도 세계의 미래도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육이야말로 인류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교육 환경은 바로 교사라는 인간의 존재다. 마키고치는 교육개조의 근본은 교사라고 분명히 밝혔다. 결국 교사가 자신을 어떻게 단련하고 향상시키느냐가 사회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교육에는 교육 이념이 필요하다. 21세기를 건설하려면 국가나 민족이라는 틀을 초월해 생명의 존엄관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교육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의 길이 열린다.
법화경에는 여하 등 무의 나와 같게 하여 다름이 없게 하고자 함이니라라고 설해져 있다. 부처는 모든 인간의 생명에 내재하는 불계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만인을 평등하게 부처 자신과 같은 경지, 경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야말로 부처의 사명이라는 뜻이다. 신이치는 바로 이 점에 인간 교육의 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인간 형성, 다시 말해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 인간은 이 세상 모든 문화를 창조하는 원천이다. 그 생명 깊은 곳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 인간 교육은 그런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단련하고 완성으로 이끌어 어린이의 행복과 사회 번영을 구축하는 일이다. 신이치는 대학 분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황폐해진 교육의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인간 교육을 추진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계속 강조했다. 그리고 1971년 연초에 열린 교육부 회합에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서도 인간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1971년은 마키구치의 스네 사부로의 탄생 100년이 되는 해이자 소카대학교가 개교하는 해였다. 또 교육부 결성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대학 분쟁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때였다. 인격을 육성하는 일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새로운 세기의 생명입니다. 실로 오늘날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대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국가주의적인 교육이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조리 좌절되고 인간 교육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점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일치는 메시지에서 현재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했다. 교육이 좌초하면 문명이 붕괴하며 이는 또 인간 자신의 패배로도 이어집니다. 현대의 많은 지도자는 미래를 어떻게 구축하고 무엇을 부여해야 좋을지 전체적인 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해타산에만 급급한 상태입니다. 또 인간과 환경의 살아있는 관계에 눈을 감고 하나하나의 다양한 고동의 귀를 막은 채 진실한 생명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실행한 국가주의적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간주하는 허구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예리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청소년의 마음이 이러한 교육을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단절의 시대라고 일컫는 현대의 미망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인간 교육을 추진하는 교육자의 올바른 자세를 언급했다. 인간 교육의 핵심은 먼저 교육자 자신이 인격을 연마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가운데 교육 성과가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 교육의 기수입니다. 그와 더불어 인간 문화의 기수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파악하는 위대한 천리만이 새로운 교육과 문화의 연원이 될 것은 필정입니다. 신이치는 이 메시지를 끝내고 10년 뒤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원이 인간 교육이라는 사명감에 불타 온 힘을 기울여 실천하고 끊임없이 연찬한다면 교육개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일본의 미래에 커다란 희망의 빛을 비출 것이다. 교육부가 나아갈 앞으로 10년간의 발걸음이 이 나라를 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윽고 소카대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교육자가 속속 탄생하고 교육부도 한층 더 충실해질 것이다. 그리고 생명 존엄의 천리에 뿌리를 내린 창가의 인간 교육은 반드시 세계의 커다란 조류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교육부는 씩씩하게 일어섰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마키구치의 스네 사부로 탄생 100주년과 교육부 결성 10주년을 기념하는 제7회 교육부 총회를 개최하고 인간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했다. 신이치는 이 총회에도 메시지를 보내 교육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편향되어 가장 중요한 인간 능력의 개발을 생존 경쟁에 적응하도록 추진한 점은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교육의 무책임화 현상이라고도 해야 할 될 대로 되라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휩쓸리느냐 아니면 혁신하느냐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중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주의 교육을 수립하는 일은 참으로 그런 흐름에 맞서 교육의 사명과 권리 회복을 외치는 일입니다. 나는 자비와 대화로 윤택해지는 인간 건설의 교육에 눈뜬 여러분의 깊은 영지와 식지 않는 정열, 그리고 연대를 맺는 훌륭한 실천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교육 개혁이라고 해도 결국은 교사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느냐가 문제다. 인간혁명을 해야만 교육혁명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973년에 사회에 열린 교육부, 교단에서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사로라는 지침을 내걸고 지역 공헌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개시했다. 신일치는 교육부의 활약에 큰 기대를 보내며 중요한 회합이 열릴 때면 영원한 지침이 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교육부 대표를 만나 자주 간담을 나눴다. 교육부 멤버는 신이치에게 지도와 격려를 받을 때마다 인간 교육을 체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굳게 결의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온 힘을 다해 교육에 힘썼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문하며 행동하는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힘이 생긴다. 교육부 멤버로 시작한 교육 상담실도 사회에 크게 공헌하며 실적을 올렸다. 이 교육 상담실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1968년 9월에 교육부 대표들과 간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특별 지원 교육에 종사하는 스기모리 시게요라는 여성 교육자에게 그 경험과 힘을 지역과 사회를 위해 살려가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준비를 거듭한 끝에 등교 거부나 언어 장애, 야뇨증, 정서 불안 등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해 교육부원 10여 명으로 구성한 무료 교육 상담실을 개설했다. 당시에는 그런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드물었다. 사설 기관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인간주의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처지와 서민의 눈높이에 서는 일에서 시작된다. 교육 상담실은 매주 한 번 열렸다. 상담원은 학교 일이 끝나면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씩씩하게 달려갔다. 상담실에서는 심리검사, 아동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등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상담 희망자가 급증했다. 상담실을 담당하는 교육부원은 연수회도 개최하고 상담 능력 향상과 인간 통찰 등에 관한 연찬에 힘썼다. 고토의 연속이었지만 모두 하루하루 힘을 길러나갔다. 그리고 폭넓게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일반 교육 상담도 하게 되어 교육 상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아이들과 삶의 기쁨을 함께 하자. 이것이 활동 슬로건이었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빛을 비추는 실천 활동을 하자.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멤버는 이렇게 생각하며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온 힘을 쏟았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았다. 신앙자로서의 사명감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활동이었다. 교육부 멤버는 지역과 사회에서 인간 교육 운동을 다채롭게 전개했다.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다. 그러나 아주 조금만 배려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실력이 향상되는 어린이가 적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지바현, 나라시노시 등에서는 교육부 멤버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학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해 희망교실이라고 이름 붙인 학습 지도 교실도 열었다. 희망교실에 모인 학생들은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얼굴로 자신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모두 이해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찾아보며 가르치자 갑자기 학생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문제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윽고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지고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다. 희망 교실이 내건 커다란 목표 중에는 이해함으로써 배우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기 때문이다. 또 도쿄의 스미다고와 지바현의 가시와시 등에서는 도다 조세이가 일찍이 사설 교육기관인 시습학관에서 시행했던 창가 교육법의 구체적인 실천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시습학관 운동도 시작했다. 수학에는 도다의 추리식,
지도 산술 방식이 도입되었고 장문에서는 유사한 문장을 이용한 지도 방식이 채택되었다. 마키코치 스네사부로 그리고 도다 조세이의 교육 이념과 교육 기술을 현대 응용해 어린이의 다양한 기능성을 열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육성하자는 시도였다. 나아가 유아나 아동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인형극과 그림자 놀이를 공연하는 교육부원의 그룹도 있었다. 그 밖에도 서예, 회화, 수예, 음악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체동심의 단결은 한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치밀하게 연계하면서 자주적으로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곳에 승리하는 길이 있다. 예의 범절 등 어린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기반은 가정에 있다. 어린이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교육관, 가정관으로 자녀를 대하는지가 더없이 중요하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결국 학교, 가정, 지역이라는 삼자가 연계하여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교육부는 자녀의 학력과 예의범절 등에 관해 고민하는 지역의 학부모와 함께 그 구체적인 해결 방도를 모색함과 동시에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자녀를 양육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1972년부터 부모 교실을 열었다. 또한 이 부모 교실이 자녀 양육을 개발하고 부모와 교사 간에 존재하는 마음의 간격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부모 교실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등을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 간담 등이 이루어졌다. 당초 이 부모 교실은 교육부 멤버가 지역에 공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문을 열게 된 어머니 교실에서 시작되었다. 이 어머니 교실을 담당하는 교육부 멤버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 6년째를 맞이하는 하기노 요시마사라는 청년 교사가 있었다. 하기노는 도쿄 주오구에 있는 어느 주택단지에 살고 있었다. 하기노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관해 자주 상담하러 왔다. 하기노는 상담하면서 예의 범절이나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모가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자녀 양육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교실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도 있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해보자. 하기노는 이렇게 지역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기노는 어머니 교실을 개최하려고 결단을 내렸지만 지역에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장소는 어디로 정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을지 등 갈피를 잡지 못했다. 처음에는 포스터와 전단지를 만들고 그것을 붙이고 나눠주는 일까지 모두 하기노가 해야만 했다. 지역 주민들은 하기노가 분투하는 모습을 보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단지 등의 인쇄를 도맡아 해주는 사람도 나왔다. 어머니 교실에는 수십 명의 어머니가 참석했다. 하기노는 자녀를 성장시키는 칭찬법과 꾸짖는 법 등을 강연했다. 자녀가 꾸지람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꾸짖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오히려 반감을 품게 하는 경우도 있다. 꾸지람은 어른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반성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가망 없는 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기노는 교사로서 또 불법자로서 이렇게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섞어가며 열심히 이야기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질문을 받고 간담을 나눈 시간도 마련했으며 크게 호평을 받았다. 어머니 교실은 횟수를 거듭해 갔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아버지도 함께 참가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부모 교실이 된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 멤버가 각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그 후 교육 세미나와 가정교육 간담회로 이어졌다.